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객체 데이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는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며 이미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객체는 복합된 값이며 여러가지 값, 기본값이나 다른 객체를 안쪽에서 또 관리를 할 수 있었고, 이것들을 모아서 이름을 통해 값을 저장하고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게 객체라고 배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프로퍼티라고 부르며, 객체는 프로퍼티의 순서 없는 집합이며 각 프로퍼티에는 이름과 값이 있어서 제가 키 밸류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퍼티 이름은 보통 문자열이므로 객체가 문자열의 값을 연결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객체는 단순히 문자열과 값을 연결한 것은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자신만의 프로퍼티를 가지는 것 이외에도 프로토타입이라는 다른 객체에서 프로퍼티를 상속하기도 하는데요. 객체의 메서드는 일반적으로 상속된 프로퍼티이며 이 프로토타입 상속이 즉 자바스크립트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 우리가 후반부에 클래스 개념을 배울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개념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동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로퍼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지만 정적인 객체를 흉내낼 수도 있고요. 정적 타입을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 역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가 또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 숫자, 심벌, 불리언, 널, undefined가 아닌 값은 모두 객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개념을 간직한 채 바로 이어서 객체 생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객체 생성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장에서 많이 해보았지만 객체를 생성할 때는 객체 리터럴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new 키워드, 생성자 함수를 써서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 전 설명해드린 프로토타입 개념을 활용해서 오브젝트, create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또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는 객체 리터럴 방식, 그리고 new 키워드 방식이 있고, 또는 오브젝트, create 메서드를 활용한 방식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로 그러면 객체 리터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를 생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객체 리터럴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콜론으로 구분한 이름, 값, 쌍을 콤마로 구분해서 중괄호로 감싼 형태인 거죠. 프로퍼티 이름은 자바스크립트의 식별자 또는 문자열 리터럴이고 빈 문자열도 허용한다 라고 우리가 앞장에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보면 객체 리터럴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콜론으로 구분한 이름, 값, 쌍을 콤마로 구분해 중괄호로 감싼 형태입니다. 프로퍼티 이름은 자바스크립트 식별자 또는 문자열 리터럴이고 빈 문자열도 허용합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 empty라는 객체를 이렇게 리터럴 방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로퍼티가 없는 객체죠. 내부 요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포인트라는 식별자에 리터럴 방식으로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이름, 값, 쌍을
콤마로 구분해서 중괄호로 감싼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는 뭐 0, 이렇게 y도 0 하면 키밸류 형태가 나열된 형태가 된 거죠. 자, 세 번째는 뭐 이런 북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이 안쪽에 자, 메인 타이틀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넣어주고, 두 번째로는 서브 타이틀, 자,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서의 first name은 데이비드, 뭐 라스트 네임도 한번 넣어볼까요? 뭐 플라밍고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넣으면 지금 북이라는 객체 안에 키밸류 형태로 지금 세 쌍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어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객체가 복합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인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의 경우 프로퍼티 이름에 스페이스, 즉 공백과 하이픈이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가 문자열 리터럴 방식을 써서 이 키값을 문자 형태로 할당을 받아 놓았어요. 원래라면 이렇게 빈 공간과 하이픈 구조로 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객체의 프로퍼티 자체가 기본 문자열 리터럴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테스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정리해 드릴게요. 프로퍼티 이름에 스페이스 하이픈 이것들이 들어 있으므로 문자열 리터럴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터럴 방식을 이해하시면 돼요. 뭐 딱히 뭐 어렵지 않죠. 리터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객체를 이렇게 보통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리터럴 방식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낯설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을 객체 리터럴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new 키워드를 통한 생성자 메서드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해 볼 텐데요. 자, 이 방법도 되게 쉽습니다. new 연산자를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건데요. 자, new 키워드 뒤에는 반드시 함수 호출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함수를 생성자라고 부르고, 새로 생성된 객체를 초기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장에서 이 new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요. 그때 제가 이제 생성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시지 않더라도 지금 저와 다시 한번 해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뭐 사용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배열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데이트 함수가 또 있죠. 생성자 데이트 함수를 써서 현재 시간 나타내는 데이터 객체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맵이라는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해서 키와 값을 연결하는 맵 객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키와 값을 연결하는 맵 객체를 만듭니다.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트 객체를 만듭니다. 자, 빈 배열을 만듭니다. 이것도 빈 객체를 만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중괄호 열고 같은 이 객체 데이터와 같습니다.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 닫고 이 부분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이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객체를 생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공부하기 앞서서 자바스크립트의 프로토타입이 뭔지를 먼저 개념을 아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는 세 번째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 기반의 언어라고 부르는데요. 자바스크립트 객체 거의 대부분은 자신과 연결된 두 번째 객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그 객체를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며 첫 번째 객체는 프로토타입에서 프로퍼티를 상속을 합니다. 자, 이 말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리터럴을 사용해 생성한 객체는 모두 같은 프로토타입 객체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타입 객체는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라는 코드로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로 타입이 추출되는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라는 내장된 객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new 키워드와 생성자를 사용해 만든 객체는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 프로퍼티 값을 자신의 프로토타입으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new 오브젝트로 생성한 객체는 리터럴 방식으로 생성한 객체와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에 상속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new array를 사용한 객체, 즉 배열 프로토타입은 array 프로토타입이며 new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객체는 그때 해당되는 프로토타입은 data.prototype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 다르고요. array에서 상속받은 프로토타입 또 객체가 또 다릅니다. 데이터는 또 다르고요.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열 같은 경우에는 맵 함수, 포이치 이런 문이 배열에서만 쓸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브젝트에서는 그런 함수가 없습니다. 즉 프로토타입 기반이지만 객체와 배열이 가지고 있는 내장된 함수가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료형에 따른 프로토타입이 다르다라고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클래스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의 재활용도 이 프로토타입 기능을 활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개념이 좀 도입이 된 자바스크립트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이해가 되시지 않더라도 나중에 또 설명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원론적인 설명이 이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1.4 자, 오브젝트 create 이렇게 객체를 또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데요. 오브젝트 create는 첫 번째 인자를 프로토타입 삼아 새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let new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create 한 다음에 이 안쪽에 이제 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x가 1이고 y가 2인 프로퍼티가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드는 거죠. new 오브젝트는 x와 y 프로퍼티를 상속합니다. new 오브젝트 x 더하기 new 오브젝트 y는 3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자를 널로 전달해서 프로토타입이 없는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객체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으며 toString 같은 기본 메서드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터럴 방식으로 생성한 그 중괄호 그런 객체나 new 오브젝트가 반환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빈 객체를 만들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prototype을 그대로 인자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 그런 객체들을 콘솔로 한번 찍어 보시면 각각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인자로 너를 전달하면 이제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은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개발자 도구에서 콘솔로 찍어보면 뭐 상속 없음 이런 워딩이 뜰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리터럴 방식이나 생성자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든 객체처럼 쓰려면 이렇게 오브젝트에 프로토타입을 넣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다더라 정도로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 검색과 설정이라는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많이 또 공부를 했었죠. 객체의 프로퍼티의 값에 접근할 때는 제가 점 표기법과 대괄호 표기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연산자의 왼쪽은 값이 객체인 표현식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 연산자를 사용을 한다면 오른쪽은 반드시 프로퍼티 이름은 단순한 식별자여야 하고요. 대괄호를 사용을 한다면 그 안에 있는 값은 원하는 프로퍼티의 이름을 뭐 문자열로 평가되는 표현식에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공백이나 하이픈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위쪽에 만들어 놓은 북 객체를 접근을 할 때 어서라는 식별자에는 북에 어서를 넣었을 때 점 표기법을 넣으면 이렇게 단순한 식별자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 표기법을 넣어서 안쪽에는 문자열 표기로 넣어서 반드시 사용을 한다. 이런 점이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거죠. 부득이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퍼티를 생성하거나 설정할 때는 값을 가져올 때와 마찬가지로 점표기법이나 대괄호 표기법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이들을 할당할 때 표현식이 왼쪽으로 써야 한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뭐 키밸류 형식과 그대로 일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좀 했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3가지와 프로퍼티를 접근하고 검색하고 설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는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프로토타입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개념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드셔야 후반부에 진행되는 강의에서 조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업부터는 정말 복기를 잘 해주시고 하셔야 다음 수업부터는 따라가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거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반복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드셔서 저와 함께 다음 스텝으로 함께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